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승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연히 저랑 제 이름이나 저희 사무실 이렇게 어디서 들어보거나 잡지에 실리거나 접해본 사무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박훈 교수님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 들려주면 좋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회사를 되게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서 아틀리에 사무소부터 무슨 작가 1호제까지 좀 많이 다녔고 메이저 사무실도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이래서 설계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좀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해주고 좀 궁금증을 해소하는 얘기들을 들려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저는 2003년도에 졸업을 해서 김희건축사 사무소라는 사무소도 약간 아틀리에의 규모이지만 굉장히 큰 아파트 설계를 하는 조금 약간 특이한 사무소였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아파트 설계를 한 1년 반, 2년을 하다가 너무 지겹다. 그래서 이제 작은 건축을 하는 사무실에 가봐야겠다. 라고 해서 간 데가 이제 아름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름도 왠지 작은 건축 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작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설계들을 많이 하는 데를 갔었고 사실은 이 아름건축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프로젝트 처음 시작 단계부터 건물 짓고 준공하고 사용 단계까지 이렇게 계속 보는 그런 것들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그룹 오즈라는 사무실을 갔었는데 저기는 이제 한 1년 정도 조금 짧게 다니긴 했는데 저 사무실은 마찬가지로 아틀리에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사무실인데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꽤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딱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세종시라던가 지방에 있는 아주 혁신 도시, 무슨 도시 이런 지방의 큰 도시들 계획이 많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여기서 좀 했었고, 그래서 아파트도 해보고 작은 건물도 해보고 도시도 해봤으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DA 그룹은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메이저 사무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큰 사무실도 가서 좀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 밑에서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또 1호제 그 사무소 들어가서 또 이제 어디 잡지에 실릴 법한 작가 주위에 이런 건축물도 설계를 좀 하고 이렇게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름 건축인데 이때 이제 들어가면서 이때는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약간 소장 직함을 달고 내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가 좀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사실상 이제 소장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플루토 건축사 사무소라고 설계 사무를 차렸다가 이름이 굉장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지금은 건축 설계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 하고 있는 이제 도시와 설계를 같이 하는 회사를 저희 파트너 다른 도시부 소장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되게 작은 사무실부터 큰 메이저 사무실까지 생활들을 좀 두루두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설계 사무소들은 특히 이제 한 5학년 가까이 되시는 학생분들은 설계 사무소 다 웬만큼 다 들어보셨죠. 사무건축, 정림건축, 해양건축, 히림, 간사, DMP.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고 아틀리에에 작은 특히 이제 젊은 건축가 분들이 같이 운영하시는 사무실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사무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좀
좀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이죠. 근데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설계사무소가 굉장히 정보도 적고 종류도 적어서 그때는 이제 한 3, 4학년 되면 선배들 중에 아예 나는 정림을 갈 거야 라고 4학년 내내 정림을 갈 준비를 하는 선배들도 있을 정도로 사무실의 규모나 폭이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은 사실 막 처음 듣는 사무소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시고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되게 훌륭한 건축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 분위기가 엄청 생활하거나 할 때 너무 좋거나 뭐 되게 다양한 부류의 사무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편협하게 보지 말고 굉장히 많은 사무실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수시로 평소에도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불리는 이제 대형 메이저 사무소, 아뜰리에라고 부르기도 하고 작가 사무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허가방도 있죠. 예. 네. 가급적이면 이제 그 허가 위주로 하는 사무실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무실이 좀 좋겠다 정도에서 일단은 굉장히 많은 사무실이 있다. 여러분들도 다들 이런 사무실 중에 어딘가를 좀 나중에 가시게 되겠죠. 예. 그리고 사무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 예. 사실 제가 다른 프로젝트 잘 알려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PT 작업을 좀 하다가 혹시 라이센스 문제가 걸릴까 싶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한 작업 위주로만 좀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 설계 하죠. 근데 건축 설계도 사무소마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이런 단독주택 같은 단독주택이나 작은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하는 사무실들도 많고 그리고 아파트나 이제 큰 규모의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무소를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메이저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들을 가면 좀 더 큰 설계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좀 더 작고 아기자기한 사무소로 갈수록 조금 더 작지만 내 관심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건축 설계를 하는데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뜰리에나 작은 사무소 가시면 현장도 다니셔야 돼요. 네, 공사하는 과정도 봐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건물의 현장 사진인데 여기 서 있는 친구가 졸업하고 3개월 만에 저랑 같이 현장 감기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배근검사도 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뭐 안전관리도 하고 여러분 공사 특히나 작은 사무실, 뭐 큰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공사 중에는 현장 지원하는 업무들이 생기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다들 설계 디자인 위주의 그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 관련된 일도 실제 실무에 들어가면 어떤 사무실을 가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 말고 인테리어 업무도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상업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을 하거나 뭐 이런 요거는 이제 저기 스테이 숙박시설 이런 걸 하거나 인테리어 관련 업무 굳이 이게 설계 사무소마다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떤 사무실은 건축과 인테리어를 굉장히 같이 폭넓게 하는 사무실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작업은 딱히는 하지는 않고 있기는 해요. 설계 사무소마다 특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설계 사무소 가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도시계획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 송파구 강동 쪽에 있는 한 상업 블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실제로 제가 이거 진행해서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도시 계획이라기보다는 도시 재생 사업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에서 도시의 큰 이런 구조와 틀들을 짜는 일들, 이런 도시 계획 일들도 설계사무소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구 용역을 하는 사무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저희가 했던 것도 지금 서울시의 서울시의 높이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관한 연구 용역,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관련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떤 장애인 시설의 개선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 LH 공사의 주택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영역, 이런 연구 영역들도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사무실에 갔다가 순간 그 소장님이 불러서 너 이 논문을 찾아서 리서치를 좀 해라. 우리가 하는 연구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연구 영역을 하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책을 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설계 사무소도 많이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가구 디자인도 건축사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큰 많은 일이죠. 요거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바르셀로나 체어고 세지마 가지오가 설계한 의자라든가 이로제 승효찬 선생님이 실제로 의자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세요. 예. 계시고 르꼬르 비제가 디자인한 의자, 요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앉아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요 소파가 굉장히 유명한 르꼬르 비제가 설계한 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1호제에 있을 때 소장님이 갑자기 무슨 스케치를 하나 주고서 이게 가구 식탁 같은 거를 막 디자인을 좀 하라고 이렇게 막 도면을 막 좀 던져주셔가지고 이게 뭐지? 왜 이런 거 하지? 이러고 있다가 한 3년 뒤에 승선생이 사이트 열리더니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 가면 막연하게 내가 건물 설계만 하겠지, 건물 내가 디자인을 하겠지, 그게 이제 주 업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 설계사무소 가면 설계사무소 가면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만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연말 회식 같은 거 이렇게 해요. 이 회식 준비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신입사원 들어갔는데 우리 팀 회식할 거니까 장소 알아봐.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2주에 한 번씩 꼭꼭 직원들하고 세미나 해요. 이 세미나 준비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옆에 있는 이제 이사부 기념관 저희 지난달에 와서 답사 한번 하고 갔는데 설계사무소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건축 답사 많이 해요. 요 답사 가려면 이제 스케줄 짜야 되고 표 끊어야 되고 기차에 차량 예매해야 되고 누가 한다? 다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큰 사무실 같으면 청소를 따로 이제 청소를 이렇게 맡길 수도 있지만 사무실 청소도 해야죠.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해요. 저희 사무실 진짜 바빠요. 체육대회도 하는데 체육대회 장소 빌려서 체육대회 준비물 다 갖추고 대여해서 다 그거 한다?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물론 모든 설계사무소가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이 조금 더 특별하게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생각보다 이제 설계사무소든 어떤 회사든지 간에 사람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한 일들을 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생각보다 꽤 많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여기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 받는 시간은 군 생활 중에 10분의 1이 안 될 거예요. 군 생활의 3분의 1은 잠자고 3분의 1은 청소하고 그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 다시 그 중에 반절 정도는 다른 일 하고 훈련 받는 시간 얼마 안 되잖아요. 설계사무소도 어차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무소에 들어가면 실제로 건축 설계를 하는 일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접해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갈 때 그런 일들,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사실은 좀 많이 좀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건축하고 관련되어 있는 다른 어떤 그 분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이거 말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실제로 거기는 뭐 실제 설계 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겠지만 저기 이태원 한남동 쪽에 어디 가면 마하 한남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하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 사무소와 커피숍을 같이 운영하는, 나중에 서울에 좀 가게 될 기회 되시면 되게 멋있어요. 한번 가보면 좋아요. 커피숍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코로나 때 일이 너무 잘 안 풀려서 설계사무소와 피자집을 같이 했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피자가 너무 잘 팔려서 건축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 운영 같은 거 많이 같이 하는 사무실들도 있고, 그래서 이 업역이 사실은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나는 가서 막 설계만 열심히 해서 설계만 하는 사무실 갈 거야라고 하면 그런 사무실을 좀 이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폭넓게 설계 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딱 우리가 막 도면 그리고 모형 만들고 이것만 설계 사무소에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 사무소 처음에 딱 취업을 하면 이제 사실 나는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첫 출근을 하게 될 때 아니면 설계 사무소를 내가 출근을 해야 된다 걱정이 될 거예요. 나 뭐 하나.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나도 옛날에 어땠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봤는데 일단 요거는 사실 제 생각이에요. 신입사원 이제 5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일 큰형 맏언니 이렇게 해서 어깨에 힘 딱 주고 있다가 설계사무 딱 가면 여러분들은 할 줄 아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은 건축에 뭐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하는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건물 뭐 상세도도 알아야 되고 공사 현장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뭐 사업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무소 처음 취업하면 이제 모형 갖고 이런 거 이제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봤어요. 신입 때 뭐 하나 위기 탈출 신입성 이거 구글에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입한테 바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업무 전화 잘 받는 거, 인사 잘하는 신입이 좋아요.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명함 사용하는 법, 전화 받는 법, 뭐 이런 거 신입이에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사무소 들어갈 때 내가 포트폴리오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디자인 능력을 회사가 잘 안 알아줘서 내가 가면 막 설계를 막 디자인 해봤는데 위에 팀장님, 실장님이 맨날 바꾸놓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신입 때는 사람들하고 이게 사실은 업무 전화를 받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하고 서로 잘 어우러지는 성격과 그런 친화력 이런 것들을 사실 요구를 초반에는 많이 해요. 결국은 이제 뭐 건축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조금 물어봤어요. 너 신입 때 뭐 했니? 첫 너의 임무가 뭐였니? 물어봤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도 학교 졸업할 때 나름 우리 학교에서 설계 꽤나 한다 그러고 이제 졸업했는데 요게 이제 내일이에요. 갔더니 이제 신입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너네 신입 3명 다 가서 현상 설계해 이러고서 이제 현상팀에 딱 배정을 받아서 이제 거기 팀장님이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이렇게 저희를 시켰는데 다이어그램 3개 그리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그리고 가면 야 이거 좀 아닌데 저것 좀 하면 저것 좀 아닌데 신입사원 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팀장님한테 김 팀장님은 4년 전에 내가 처음에 뭐 시켰어 했더니 소장님 저 출근했는데 컴퓨터 랜선 깔아야 된다고 랜선 잡으라고 시켰다고. 네, 보통 이제 모형을 만들거나 그리고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CC 설계에 별로 그 고민을 많이 안 하고 도면을 쭉쭉 그릴 수 있는 화장실 도면이나 구조도. 지금 뭐 구조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사무소 가면 여러분들도 아마 구조도 그리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작업들, 다들 그런 작업들 보통 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설계사무실에서 신입사원한테 굉장히 큰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네. 그럼 이제 인생 최대의 난제죠. 내가 2003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후배들 학생들 가끔 찾아오면 형 저 아뜰리에 가야 돼요, 메이저 가야 돼요, 이것 다 물어봐요. 지금 딱 4학년 5학년 졸업 앞둔 사람들 고민이죠. 고민인데 어디가 좋냐. 처음에는 제가 학교 후배들한테 되게 열심히 얘기해줬어. 야, 너는 성격이 이렇게 막 조곤조곤하고 그다음에 구석에 앉아서 하고 하니까 너는 아뜰리에가 맞을 거야. 얘기를 해주면 아뜰리에로 갔다가 3개월 만에 때려치고 나와서 메이저 간다든가. 너무 잘 다녀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이거는 모른다. 본인의 성격도 본인이 가서 일을 해봐야지 안다. 예, 그래서 아뜰리에가 더 나한테 맞을지 메이저 사무실이 더 맞을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은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뭐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의미 없는 것 같아. 일단은 본인의 그냥 직감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나는 아뜰리에였나 보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뜰리에가 아니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무실은 소규모 사무실이고 아뜰리에 사무실들에서 이제 작은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작은 사무실들은 이렇구나 정도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메이저 사무실과 아뜰리에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지만 이거는 저희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메이저 큰 사무실 가서 큰 건물 설계하는 데 있어도 그 전체를 다 설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 이사님, 실장님도 결국은 그 파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건물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일종의 무슨 코스 요리 같은 거에 한 파트씩을 맡아서 하는 일을 하거나 근데 아뜰리에 가면 이 정도 건물은 거의 한 1년차, 2년차쯤 되면 이제 도면 들고 다니면서 도면 그리고 현장 다니고 하게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딱 정성 들인 그 한 접시에 음식을 만드냐 이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큰 사무실, 작은 사무실 뭐 다 모르겠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폭넓게 안테나를 넓히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고 다음은 이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저희 사무실은 일단
저 포함해서 저희 사무실 식구가 총 8명이고요. 건축 설계 부분은 저 포함해서 4명, 그다음에 우리 도시 설계부는 도시 설계 소장님하고 4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건축팀 위주로 조금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저희 사무실 공간이에요. 네, 애석하게도 이 공간이 저희 사무실의 전부예요. 예, 위층 있거나 아래층 있거나 하지 않고 화장실만 밖에 있고 안에 회의실과 여기 이제 소장님 자리와 여기 공용 테이블과 직원들 자리가 한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작은 사무실 가면 이런 정도 되는 사무실 규모를 경험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저희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설계사무소하고 쉐어를 하고 있어서 이 공간에서 1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직원이 심지어 한 명 직원은 내 옆에 이러고 앉아있어. 등 보이고. 내가 이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직원 모니터가 딱 보여. 야, 너 불편하지 않니? 근데 나중에 사무실 옮기면 내가 소장실 따로 쓸까? 소장실 따로 만들까? 그래서 제 직원들이 뭐 물어보러 갈 때 귀찮다고 안 된다. 그냥 옆에 적당히 앉아 있으라고. 약간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공간에서 저희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니까 뭐 설계 모형들도 좀 있고, 예. 원래 이 책장은 직원 한 명 한 명마다 이제 주는 캐비넷이었는데 실제로 잘 쓰지 않더라. 여기 있고 이제 때 되면 누구 생일 되면 꼭 파티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정도 이제 케이크 정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같이 아까 그 공용 테이블에서 디자인 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모니터들이 서로 개방돼 있죠. 그런 사무실 있고, 예. 뭐 연말 회식 같은 거 사무실에서 좀 차려놓고 해보자. 이거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무실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런 불만 되게 많아요. 아, 우리 사무실 소장님이 맨날 직원들하고 사무실에서 와인 먹고 손님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이러는데 그거 설거지 하려면 죽겠다. 그래서 요거를 한 2년 했더니 이제는 이제 우리 사무실 직원들 회식 잡으라 그러면 사무실에서 안 먹고 밖에 식당을 잡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세미나 하는 거, 세미나가 뭐 우리 사무실은 딱히 막 건축 관련된 지식 공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세미나가 이 신입사원 친구가 그 회사 들어오기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와가지고 자기 일본 여행 갔다 온 얘기 이런 거 하고요. 가끔 이런 거 하고 놀고. 예. 주목할 만한 거는 여기 이런 게임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 이제 써 있는 걸 보면 우리 사무실에 누군가가 저런 물품들을 주문해야 돼요. 쓰레기 봉투도 사야 되고 음료도 사놔야 되고 두루마리 휴지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예. 결국 어느 회사를 가도 일하는 공간 플러스 여러분들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MT 여름에 큰맘 먹고 이틀을 빼서 MT도 갔다 왔고요. 이건 그냥 우리 사무실의 약간 자랑입니다. 한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플렉스 데이라고 해서 회사 돈으로 직원들 사고 싶은 거 한 번씩 삽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거 하는 사무실. 네. 요즘 나도 막 그 잘 모르고 이름도 안 들어봤는데 이런 거 하는 사무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각자 회사 카드를 한 장씩 줄 테니 30만 원어치씩 긁어와라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생활하는 거는 설계하는 거 말고 어쨌든 이 사무실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일도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같이 잘 해야 돼요. 저런 거 막 뭐 이렇게
직원들하고 안 어울리고 빠지고 이러면 결국 소장님들이 힘들어요. 그 우리 사무실 그 점심 식대를 회사에서 대주는데요. 예. 근데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신입사원 중에 MZ 신입이 딱 들어와서 소장님 저는 점심 먹으러 안 나갈 거니까 돈으로 주세요. 이러는 순간 점심 식대 지원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식대 지원해주고 이런 게 이게 우리 한국인은 특히 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친해지고 또 그런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뭐 자기 사무실 생활에 관한 얘기나 일에 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 나는 식대 돈을 주세요 이런 순간 우리 회사의 식대 지원은 없어질 거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이 그런 거 염두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은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고 사실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는 조금 과해. 조금 과해. 하지만 많은 사무실들이 좀 단란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거를 사실은 모든 사무실들이 다 지향을 할 거예요. 소장님들 입장이라면.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다음은 이제 사무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사실은 제가 엄청 내세울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작은 프로젝트들 진행된 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설계사무소 작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강남 논현동에 있는 뭐 5층짜리 근린생활 시설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요거 좀 정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디자인해서 계획한 게 너무 그대로 건물이 지어지더라. 이것도 디자인 이렇게 했는데 이 벽돌 색깔만 바뀌고 너무 그대로 지어진다. 이게 그 지금은 특히 학생들은 내가 디자인한 건물, 그 디자인한 건축물이 실제로 지어질 거라는 것까지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작은 사무실들에서 이런 정도의 건물 설계를 하면 내가 도면 그리고 스케치업 올린 거랑 똑같은 게 하나 저기 서 있어. 그런 진기한 경험을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얘도 평창에다가 지은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렇게 보면 요게 계획안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실제 지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만들어낸다 우리 지공사들이. 예. 그리고 요거는 마포구에 있는 리모델링한 건물이에요. 저희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그 건축사 사무소 이지철이라고 같이 공동 설계를 진행했었고 얘는 일단은 수상작입니다. 리모델링 협회 대상 수상작. 예, 이고요. 그래서 얘도 건물의 디자인 이런 거는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요 생각보다 너무 똑같이 설계를 하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사무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도면 그리고 선 그리는 게 다 실제로 정말 만들어지더라. 예, 요거는 이제 월계동 광운대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 건물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얘는 의외로 디자인한 거에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우리의 디자인 정리가 건물 지어질 때까지 좀 다 못 따라가는 게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설계해서 준공한 그 이태원 경리단길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 디자인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지어졌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임대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요 건물 전체적으로 설계 쭉 진행됐던 과정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작은 사무실에서 이런 정도의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나 조금 간략하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건축주한테 연락 와가지고
요게 지금 우리 아까 그 건물 있기 전에 있던 건물이에요. 이게 철거가 된 거죠. 건물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빨리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아까 방금 보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건축주 분이 저 땅을 이제 주소로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이런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 보통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규모 검토를 규모 검토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국 사선이 이렇게 걸리고 그다음에 땅에 최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의 면적으로 대략 이런 정도의 볼륨으로 지어질 겁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면 그럼 이제 건축주가 이제 사업성도 판단하고 자기 이제 임대 수익 이런 것도 판단하고 계약 공사도 판단해서 자 그러면 설계 계약합시다. 설계 계약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정도를 이제 검토해서 보내주고 설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자 첫 번째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생긴 디자인 하나와 이렇게 생긴 디자인을 두 개를 이제 그려가서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요. 건축주가 이거는 디자인이 어떻고 저떻고 어디는 어땠으면 좋겠고 이런 걸 가지고 디자인을 이제 변경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조감도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을 한번 건축주하고는 요 안으로 일단은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저희가 건축 허가를 넣기 전에 허가를 내주는 이제 여기 용산구청 가서 여러 가지 좀 확인들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용산구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규적인 사항들을 같이 체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 설계 이제 너무 하얘서 좀 덩어리가 잘 안 보이시는데 설계 디자인이 좀 큰 볼륨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안을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1차 디자인 변경이 돼서 아까 봤던 이 단계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앞에 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변경해서 건축주도 너무 좋아했어요. 소장님 이거 동그란 거 이거 너무 이뻐요. 그런가요? 어쨌든 건축주도 전체적으로 형태도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설계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까 용산구청 협의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담당자가 이걸 잘못 알려줬어. 담당자가 이걸 잘못 알려줘서 설계를 다시 했더니 건물을 여기를 이렇게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사선 이게 법적인 얘기니까 전국사선은 다들 학생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도로경계에서 전국사선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청에서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나중에 다시 허가를 접수를 했더니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설계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다시 까였죠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그래도 나름 처음에 했던 이런 요 메스 덩어리부터 디자인들은 나름 그래도 계속 조금씩 개선은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변경이 돼서 이 건물로 건축 허가가 드디어 나왔어요. 건축 허가가 났고 이걸로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요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감리 단계죠. 그래서
아까 그 되게 무서워 보였던 그 건물을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때도 그냥 시공사한테 가서 건물 부셔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공사에서도 철거에 관련된 철거 계획도 만들고 철거 관련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철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실제 그 건물이 다 부서졌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여기 이렇게 있던 건물이 이제 다 철거가 됐고 건물 철거가 돼서 지금 이렇게 요 기계가 뭔가를 하고 있죠. 예. 이거는 뭐 어떤 공사를 하는 장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하죠.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나선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땅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전봇대처럼 생긴 거를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철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철근을 집어넣고서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러면 땅 속에 전봇대처럼 콘크리트 기둥이 생기겠죠? 그 기둥을 쭉 연달아서 만들어요. 그러면 땅 속에 벽이 생겨요. 네, 저 벽은 우리가 지하층을 땅을 팔 때 흙이 옆에서 무너지지 말아라 라고 만드는 벽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흙막이, CIP 흙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팔 때도 이런 공사를 하면 아까 여기 울퉁불퉁하죠. 아까 그 스크류로 뚫은 게 이렇게 하나 해서 CIP가 만들어지고 하나 내려서 CIP가 만들어지고 외벽을 다 만들고 얘가 벽체가 옆에 포압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골로 옆에 무너지지 말라고 다 받쳐가면서 땅을 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토목 파기 공사에 관한 부분도 건축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해야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은 땅을 막 파고 있고 땅을 파면서도 이제 노심초사하죠. 옆에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옆집 건물. 그래서 땅 파면서도 지하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 봐가면서 땅을 파게 되고요. 땅을 다 파고 나면 이제부터 건물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초의 배근 공사를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초부터 이렇게 만들고 요게 옆에 이제 이런 철근들이 올라가서 지하 외벽이 완성이 되고 나면 요 철골을 그때 이제 걷어내요. 이제 건물이 딱 옆에서 토합을 다 막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배근된 거를 철근의 두께와 간격과 위층 배근, 아래층 배근을 감리가 다 나가서 직접 다 체크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제 줄자 들고 가가지고 다 배분 체크하고 철벽 사무소에 나가서 다 검토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죠. 이때 배분 체크를 잘못해서 여기 콘크리트 잘 부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둥 위치에 철근이 이렇게 뽑혀 나와야 되는데 기둥이 딴 데 가서 막혀있네.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까는 제일 지하층부터 됐고 한 층 이렇게 벽체에 대한 배근, 보호 배근, 그다음에 이런 거푸집 만들어서 단열재 넣고 요거를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마다 우리가 나가서 배근이 맞게 잘 돼 있는지, 철근 두께는 잘 맞는지, 전체적인 사이즈 그 치수들을 잘 맞췄는지 실제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작은 사무실 아틀리에 같은 데 가게 되면 거의 들어가자마자 한 2, 3개월 만에 도면 들고 현장 다닐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학교 후배들도 한 명 고민하다가 되게 작은 아틀리에 사무실 갔는데 취업하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저녁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도면을 뻔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안고 왔더라고요. 다음날 현장 가서 배근 검사해야 된다고. 교회 가면 한
바로 2, 3개월 만에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건물의 골조 공사가 끝났어요. 이제 기둥도 다 섰고 보도 다 만들어졌고 슬래브도 다 쳐졌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공사가 골조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까는 이제 배근과 치수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계속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제안했던 디자인은 조금 되게 밝은 벽돌이었어요. 현장에서 벽돌의 종류와 벽돌의 매지의 색깔의 종류를 다 샘플 시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정해서 벽돌과 이런 샘플들을 다 검토해서 결정들을 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벽돌이 아까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지고, 예, 매지의 색깔도 조금 바뀌고, 예, 그래서 지금 사진 붙어 보이는데 이 사진 하나랑 이 사진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감이 붙기 시작하면 이런 벽돌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외부의 단열재 이런 마감들을 다 이제 결정해 나가고 체크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벽돌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창문 달아야죠. 그래서 창문 설치할 때도 창문의 위치가 다 맞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창틀의 외부에서 위쪽 아래쪽에 이제 안쪽으로 물 흐르지 말라고 이제 두겁이라고 하는데 프레싱이라고 이제 하죠. 그런 철물들이 맞게 제작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나가서 이제 다 확인하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계단 만들 때도 계단 난간의 디테일과 난간의 간살의 간격이나 이런 거, 문틀, 나중에 이제 이런 스위치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사를 하려면 외벽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외부에 이제 그 비계를 설치하고 가림막을 설치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뭐 건축자들 떨어지지 말라고 다 해놨는데 외부 공사가 딱 끝나면 요 가림막을 드디어 딱 벗겨내요. 예. 사실은 이제 설계한 사람도 그렇고 시공한 사람도 그렇고 건축주도 그렇고 여기서 요게 딱 벗겨낼 때가 제일 신기해요. 제일 기분이 좋을 때야. 딱 내가 설계한 건물이 온전하게 보일 때라서 반면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죠. 딱 벗겼는데 저거 아닌데 이럴 때도 있는데 요 건물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정리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 실제 저희가 설계는 현장 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생겨요. 안 보이네. 설계는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딱 명확하게 떨어지게 설계를 했는데 시공사가 그냥 아예 이 부분을 안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 이제 공사 중에도 뭐 이렇게 이제 디자인들을 바꿔가면서 그런 이렇게 동그랗게 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서 이런 이제 변경들도 생기고 그래서 설계한 이후에도 건물들을 공사 중에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아직 중공 사진을 못 찍어서 부분만 있는데 그래서 뭐 주차장에 요 조명은 제가 건축주한테 선물로 제가 사준 조명이고요. 귀여운 거 하나 다시죠. 이래가지고 하나 이제 건축주하고 사이가 좋으면 이런 것도 합니다. 네. 선물로 조명도 하나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산타워가 절묘하게 가렸는데 남산이 아주 잘 보이는 이런 공간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런 정도의 건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무실 들어오면 한 1년차 때쯤부터 바로 참여하게 돼서 이래저래 해서 운이 좋으면
내가 설계부터 한 1년 정도를 다니면 설계부터 준공될 때까지 한 사이클을 내가 통으로 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큰 프로젝트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작은 건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그냥 지극히 이후의 얘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에요. 아직 특히 1학년, 2학년 잘 모르겠죠. 이거 다 모르겠고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지 내가 원하는 설계사무소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잘 갈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계사무소 내가 취업을 한다고 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회사라는 곳은 각각의 직원들의 능력들을 하나로 합쳐서 그걸로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부터 뭘 할 때 너무 막 강박적으로 내 학점 막 4.45 이상 맞아서 졸업할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근데 이건 회사마다 달라요. 저희 사무실은 직원들 이렇게 원서 들어오면 학점 같은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할 필요 없어요. 훨씬 더 회사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모든 걸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나가 굉장히 큰 결점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사람을 뭔가로 이게 그 계량해서 평가하진 않지만 한 10가지 정도의 이 뭔가의 각 능력이 있다. 근데 그 10가지가 평균 60점은 다 넘어야지. 근데 다른 거는 막 90점, 100점, 80점, 70점 하는데 하나가 막 20점이야. 하나가 10점이야. 그 사무실에서 참 뽑기 어려워요. 결국 그런 정도는 없어야겠다. 이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해 주려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너무 하나가 튀거나 원하면 안 되지 않니? 정도 얘기인데, 근데 또 달라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약간 학교 다닐 때 약간 찐따에다가 사회 부적 약간 이런 느낌 살짝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배로부터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 다만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 사무실 소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딘가 하나 너무 모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상은 다 두루두루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설계사무소에서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에 관한 능력.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주하고 우리 설계하고 나중에 공사할 때 시공하고 구청에 이제 허가 낼 때 하니까 이런 정도가 이제 같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계 작은 프로젝트더라도 설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건축 설계 부분만 봐도 설계 구조 사무실에다 구조 계산 맡겨야죠. 기계 사무실에다가 배관 제일 큰 건 배관이에요. 배관 설계해야 되죠. 전기 설계해야 되죠. 그다음에 통신 우리 랜선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CCTV 이런 통신 관련 선들 그 설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 감지기 소방 따로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조경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협력 업체들의 설계 내용을 우리 설계자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조율하고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이제 이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설계를 하면 이거 가지고 팀장님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실장님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소장님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사무실 내에서도 굉장히 얘기할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건축주 가끔 친구도 데리고 오고요. 건축주 아버지 데리고 오고 심지어 건축주 아버지의 친구의 아는 분 데리고 와요. 네.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의 아는 분이 건설공사를 좀 하셨다는데 그분 잠깐 얘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오시죠. 친구의 친구의 친구, 건축주의 딸, 건축주의 조카. 가끔 저희 선배 얘기로는 주택 설계를 하나 했는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아기까지 7명이 사무실에 찾아왔더라. 그러면 이제 건축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건축주가 이거는 내가 분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던가 컨설팅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시공사하고 같이 공사하는 거 아까 과정 보셨겠지만 끊임없는 대화와 결정의 연속이에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가 따로 붙는 경우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옆집 아저씨가 꼭 와가지고 민원을 넣어요. 네, 그러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의 아는 분 다 이제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 낼 때, 그 다음에 그 사용 승인 받을 때 구청의 각종 담당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를 하는 능력은 설계 건축사 사무소를 다니면서는 거의 필수에 가깝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건 센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지식으로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도 잠깐 내용이 있었는데 신입사원으로 내가 제일 선호한 신입사원 이랬으면 좋겠다. 1위 센스 있는 친구. 결국은 이것도 이제 소통하고 이런 관련된 문제일 수는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는 이 건축 설계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책으로 배워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런 센스는 여러분들이 센스를 가르쳐주는 학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본인의 관심사를 굉장히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런 센스가 생기는 거는 내가 어떤 볼펜을 쓰는지부터 음악, 영화,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센스를 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나는 막 그렇게 막 직선적이고 깔끔하고 이런 게 좋아 라거나 아니야 나는 되게 브루털리즘하고 막 그런 좀 거칠고 막 이런 걸 선호해. 이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니까 그런 거의 차이는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려면 관심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관심들이 모여서 나의 센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나는 사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중앙박물관에서 파는 뮤즈 청자 T잔 세트. 그 다음에 1928년에 디자인된 앵글 포이즈 램프. 2차 대전 종전선언에 미국의 누구 장군이 사인을 할 때 썼다는 파카 만년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작가, 사진, 여러 가지 것들이 특히 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쪽 분야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얕고 넓게 아는 그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나 내가 이렇게 찾고 싶어야 되는 것들을 뭔가 빨리빨리 서치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그래서 그냥 요건 사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쭉
적은 거지만 여러분도 영화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하고 대학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전시회 보러 다니고 내가 전시회 어디 한 군데 보고 왔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막 쌓여서 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한테 쌓이는 거는 내가 그 전시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나의 정체성과 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뭐 그런 거를 나는 학교 다닐 때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관심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야지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요거 내가 사무실에 내가 물건 사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2주에 한 번씩 세미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내가 세미나 차례인데, 다음 주에 우리 사무실에서 최 소장은 어떤 물건을 왜 사느냐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할 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잠깐 모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설계사무소, 특히 아틀리에 사무소에서 어떤 일들, 어떤 프로젝트 아마 진행할 거고, 그리고 내 예상은 그래요. 지금 뭐 AI가 엄청나게 크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3년차, 5년차가 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직종에 있든 굳이 건축 설계가 아니더라도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해준 이런 내용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건물 짓는 거 앞으로는 건물 이런 스케줄대로 안 지을 가능성도 있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그 경험의 폭을 넓혀야 된다. 네, 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공식적인 설계사무소의 얘기들은 공식적인 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5시 20분이니까 시간이 남을까봐 하나 더 했어요. 이거는 후딱 얘기해 줄게요. 요거는 앞에서 자 너희들 관심도 많이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뭐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모든 걸 잘해야 돼. 이런 얘기 말고 조금 살짝 좀 다른 얘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산책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뭐 책들을 쓰고 글을 썼어요. 근데 결국 요약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성급하고 목적론적인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지칭할 용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 도시 사회의 시스템의 정규 교육 뭐 시스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말고 산책자처럼 그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보면 약간 잉여력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 잉여력이란 어떤 거냐? 요거는 다 뇌피셜 상상이에요. 예를 들면 빗살무늬 톡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 당시에 그냥 이 토기는 말 그대로 저걸 빚어서 곡식을 담아놓거나 보관할 때 쓰면 되잖아. 근데 저 빗살을 누가 왜 언제부터 넣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용도하고 상관없는 뭔가의 행위, 이게 되게 종교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뭐 저게 이제 내 거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든 걸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용도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하면 이게 이제 유물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얘는 신촌의 연세로에서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연세로에서 고양이 카페 알바생이에요. 전단지 나눠주는. 요즘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고양이 카페 요즘도 있나? 고양이 카페가 있어요. 카페를 가면 고양이가 잔뜩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카페에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생인데 이 친구가 전단지만 나눠주다가 여기서 이제 뭐 재밌는 거 해요. 춤도 추기도 하고 가끔 이런 장갑 끼고 있으니까
음료 같은 거 못 마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재밌게 뭐 약간 판토마임처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촌에서 한때 엄청난 그 인기가 있는 명물이었어요. 근데 저거 막 춤도 추고 뭐 사인도 해주고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저거 사장님이 시켰을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시킨 거는 전단지 나눠줘라 탈쓰고. 근데 이 친구는 뭔가 다른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명물이 됐어요. 예, 약간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건 뭐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예전에 무슨 그 탄핵 관련된 시위를 할 때 실제로 거기 나온 그거예요. 보면 뭐 그냥 그런 거 민주 논총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내가 원래는 이 시위 이런 게 예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활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해학적으로 재밌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잉여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분이시죠.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인데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해설을 잠깐 봤더니 뉴욕에 가족들을 다 한국에 놔두고 뉴욕에서 혼자 가서 돈도 없는데 작품 활동을 하다가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점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점을 찍으면 작품이 된다. 우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미술의 교육 이런 거랑 전혀 다른 얘기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잉여력의 활동들. 여러분 보고 야 이거 다 무시하고 너 딴짓 해야 돼, 너 특이한 거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누가 나한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은 일 중에 내가 스스로 뭔가 찾아서 잉여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이게 그 객체로 이 회사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야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지점들을 좀 찾아서 나 자신을 조금 확장시켜 나가고 해야지 좀 더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이런 얘기들을 잠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